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에서 5월 200씩 벌어간 파라과이 여성. 2. 중국 상무부 긴급 성명. 한국 도와달라. 3. 삼성의 강력한 한방에 중국.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너 한국에서 그 돈 떳떳하게 번 거 맞아? 그게 무슨 의미야? 내가 몸이라도 팔았다는 거야? 그게 아니면 어떻게 그런 돈을 벌시? 솔직히 말해보시지. 한국에서 돈을 벌어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여성이 오랜만에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그녀에게 어떻게 그런 돈을 매달 보내는 거냐며 아주 신뢰되는 말을 해버리고 마는데요. 그리고 곧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 그들을 애워쌉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손에는 몽둥이가 들려있네요. 오늘 툴 중 하나는 분명히 이를 치르게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만나보시죠. 저는 파라과이 사람입니다. 늘 어둡고 힘들었던 제 인생에서 한 줄기 빛이 되어준 한국은 제 두 번째 고향입니다. 제가 처음에 한국행을 택하겠다고 했을 때 저희 부모님뿐만 아니라 할머니, 삼촌, 이모, 고모 게다가 동네 마을 주민들까지 제가 한국에 가는 것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냥 지금 살던 대로 살라면서 말이죠. 심지어 제가 한국에 가면 죽을 수도 있다며 겁까지 주는 아저씨도 있었습니다.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제가 한국에 가겠다고 하는 것을 반대하는 데는 이유가 있죠. 먼저 파라과이 고향에 대해서 잠시 소개해 드릴게요. 제 고향은 아주 작은 마을에 딱 5집안의 대가족이 모여 사는 곳이죠. 각 집마다 3대, 어떤 집은 4대가 같이 거주하고 있고 각 집마다 단체 생활처럼 생활하죠. 하루 종일 식사만 준비하는 사람, 하루 종일 빨래와 청소만 하는 사람, 아이만 돌보는 사람, 그리고 밖에서 돈을 벌어오는 사람이요. 모두가 같은 핏줄의 가족들이기 때문에 다 같이 살고 다 같이 죽겠다는 마음가짐이죠. 5개 집안밖에 없지만 마을에 사는 주민의 수는 거의 150명이 넘죠. 그리고 저희 마을에서 한국에 시집갔다가 겨촌에 실패하고 돌아온 사람이 2명이나 되거든요. 처음 실패하고 돌아왔을 때는 그냥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하면서 안타까워했던 사람들이 두 번째 실패하는 사람이 나오니까 한국을 싫어하게 되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 다음부터는 누가 한국 이야기만 꺼내도 다들 예민해지곤 했죠. 파라과이 도시에만 나가봐도 한국 드라마, 한국 음악 이야기는 흔하지만 이 마을에서는 그런 이야기는 금지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을 가겠다고 하니 온 마을 사람들이 저를 만날 때마다 한국에 가면 큰일 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이 들어본 적도 없는 나쁜 이야기들을 말하면서 말이죠. 저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듣기가 싫더군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알겠다고 했고 한국에 가지 않겠다고 말을 했죠. 하지만 저는 한국으로 갈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가서 식당 서빙 직원으로 취직만 해도 20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는데 이 마을에서 돈 좀 번다는 남자들이 그래봐야 한국 돈으로 30만 원 버는 게 다였거든요. 저는 이 마을에서 유일하게 시내로 학교를 다녔던 경험이 있었고 때문에 세상 물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많은 파라과이 사람들이 한국행을 꿈꾸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물론 타지 생활이 힘들 때가 있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만큼 보상이 따라오니까요.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했고 취업 알선 센터에서 그렇게나 원하던 한국의 큰 식당과 인연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의 설렁탕집에 취직을 했습니다. 테이블이 30개 정도 되는 아주 큰 매장이었고 외국 사람은 제가 그 식당에서 처음이었습니다. 한국에 가서 일하고 있는 파라과이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블로그에 가입했습니다. 거기서 한국 식당에서 겪는 고충득과 어려움을 겪는 파라과이 사람들이 많았고 그 글들을 많이 읽어본 상태였죠. 당연히 두려움이 있었지만 반면에 잘해보겠다는 마음가짐도 컸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한국인 사장님과 다른 한국인 종업원들이 저에게 웃으며 일을 가르쳐주고 저도 열심히 하려는 모습을 보이니까 저를 좋게 봐주셨습니다. 그렇게 생각보다 빠르게 식당 일에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정해진 출근 시간보다 딱 15분 정도 일찍 나와서 미리 준비를 했고 늘 퇴근도 제일 마지막에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루는 사장님이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저를 부르셨습니다. 제가 일을 열심히 해주고 자기 가게처럼 잘 해줘서 고맙다며
기존보다 급여를 조금 더 인상해주고 지금처럼 성실하게 근무해주면 나중에 꼭 일주일 정도 유급 휴가로 보내주겠다며 말이죠. 그때 파라과이에 다녀와서 가족들도 보고 오라며 지금처럼 열심히만 해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파라과이 사람들이 악덕 사장을 만나서 힘들다며 토로하는 이야기들은 저와는 다른 세상 이야기 같았습니다. 한국인 사장님은 너무나 신사적이고 멋지셨고 동료 한국인 종업원들도 정말 착하신 분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가게에서 2년 넘게 일주일에 하루만 쉬어가며 하루 12시간씩 열심히 일했습니다. 어느 날 사장님이 저를 따로 부르시더군요. 5월이 가장 안 바쁘니까 열흘 정도 파라과이에 다녀오라며 휴가를 주셨습니다. 쉬는 날 일당은 빼지 않겠다며 말이죠. 대신에 비행기 값을 대신 내줄 수는 없으니까 섭섭해하지 말라면서요. 그 말씀에 너무 감동받아서 사장님 앞에서 눈물도 흘렸습니다. 그리고 고향에 잠시 다녀온다고 하니 다른 종업원들도 저한테 한두 개씩 작은 선물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파라과이에 가서 가족들에게 선물 주라며 신경 써주신 것이죠. 그렇게 잔뜩 고향으로 가지고 갈 선물들을 챙겨서 파라과이로 갔습니다. 그리고 고향에 도착해서 부모님이 저를 가장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지내던 중에 저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제가 그동안 집에 꾸준히 매달 2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을 보내왔거든요. 한국에서 정말 쓸 것 안 쓰고 아낄 것 아껴서 모은 돈이었습니다. 저는 고향에서 생활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 살았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제 고통을 참아가면서 보낸 돈이었죠. 하지만 마을의 남자들은 제가 그렇게 많은 돈을 보내오자 제가 몸을 팔아서 그렇게 많은 돈을 보내온다고 자기들끼리 쑥덕댔고 그것을 제가 알게 된 것이죠. 당장 달려가서 따졌죠. 5식구가 사는 마을에 분명히 그 돈으로 옆집에도 베풀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음식이 없으면 음식도 나누어 주었을 텐데 제가 땀 흘려 벌어 보내주었던 그 돈으로 덕을 봤으면서 저한테 그런 말을 하는 게 너무 화가 났죠. 한국 사람들 조심하라며 제가 한국에 간다고 했을 때 째려보던 그들이 한국 사람 덕분에 이렇게 생활이 나아졌으면서 감사해 할 줄 모르는 태도에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싸움이 나자 마을 사람들이 몰려왔고 제가 이런 취급을 받는 게 서럽다고 느껴졌습니다. 저희 집에서 이상한 소문을 냈던 게 누군지 찾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범인을 찾았죠. 옆집에 나름대로 파라과이에서 좋은 회사에 다니며 제가 있기 전에는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던 30대 남자였습니다. 그 남자의 월급이 한국 돈으로 50만 원 정도고 이 정도면 굉장히 고소득이죠. 제가 한국에서 돈을 보내오기 전까지 자기가 받았던 그런 존경과 대우가 이제는 제가 한국에서 돈을 벌어 보내주면 저희 집에서 그 돈을 아껴서 잘 쓰고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면 그때 베풀어주자. 언제부턴가 마을 사람들이 자기한테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이 나라에서 저렇게 날고 기어봐야 저것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기분이 나빠서 안 좋은 소문을 냈다고 실토했습니다.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가족들도 그가 헛소문을 낸 것을 아주 크게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남자들이 모두 몰려와 그를 몽둥이로 수십 대씩 내려쳤습니다. 거의 죽기 전까지 가서야 저한테 미안하다고 말을 했고 그제서야 몽둥이질이 멈췄습니다. 그 사람이 한국에 대해서 나쁘게 이야기한 것도 말하자면 너무나 깁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자극적으로 말한 그런 것들이요. 한국에 다녀온 사람이 마을에 없다 보니 여기에서는 혼자 고립되어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어버린 경우죠. 물론 한국에 가서 실패를 하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부당하게 쫓겨난 경우도 없을 수는 없겠지만 제가 한국에서 경험했던 것은 본인 스스로 외국인이니까 더 못해도 된다는 생각이 아니라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면 분명히 그걸 알아봐주고 그만큼 저에게 베풀어주는 한국인들도 많다는 사실이죠. 한국에 가는 많은 파라과이 사람들에게 높은 급여를 받는 만큼 대충하지 말고 미국 주도의 대중국 반도체 제재로 인해 코너에 롤린 중국이 금기야 한국과 반도체 협력을 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한국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연일 경제안보 제재 수위를 올리는 가운데
다급해진 중국이 반도체 공급망 문제를 두고 협력하자며 한국에 전격 손을 내민 것인데요. 보시는 사진은 중국 상무부가 홈페이지에 올린 사진입니다.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한국통상교섭본부장과 중국 왕원타오 상무부장이 회담한 뒤 기념 촬영을 한 모습을 이례적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상무부는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통상 장관회의에서 왕원타오 상무부장이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만나 반도체 공급망 문제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반도체 산업망과 공급망 영역에서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는 데 동의했다. 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위례적인 만남을 두고 중국 측에서 특별한 일인 것처럼 의미를 부여한 것입니다. 중국의 진짜 속내는 미국이 대중국 첨단 반도체 생산 장비 수출을 제한하며 다른 나라의 동참까지 유도했는데 제발 한국이 이에 동참하지 말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29일 논평을 통해 이 회담을 거론하며 두 나라가 반도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 시장 내 구멍을 메워주는 건 미국 마이크론의 공급 부족분을 한국 기업이 메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한중 간 반도체 분야 협력에 매달린 것입니다. 반면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를 본격화한 일본에 대해서는 강렬한 불만을 제기하며 일본의 반도체 조치는 잘못된 행동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손을 내밀고 일본은 강하게 압박하는 행보를 보인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상무부가 발표한 반도체 공급망 협력이라는 문구는 한국 측 발표에는 빠져 있었습니다. 그간 중국이 보여온 태도를 보면 허울 좋은 유화책을 믿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조금만 달라져도 언제 그랬나는 듯 태도를 바꿔온 것이 바로 중국입니다. 그립대 최근 중국의 반도체 사정이 정말 심각하긴 한 모양입니다. 최근 서진핑 주석은 문집을 통해 반도체 기술 자강을 외치면서 한편으론 한국의 반도체 협력을 제안하는 모순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시 주석은 지난 3월 양회 때 당 중앙과학기술위원회를 신설하기로 결정하고 반도체 등 핵심 기술과 관련된 돌파구 마련을 위해 이 문제를 자신이 직접 독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한쪽에서는 기술 자강을 외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한국에 구애를 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현재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엄청난 속도로 추락 중이기 때문입니다. 중국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SMIC 중심거지는 지난 1분기 암울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1분기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20.6%나 급감했던 것입니다. 더구나 SMIC는 14나노 이하 미세공정 반도체 고객사 수주와 반도체 생산 자체를 사실상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만 디지타임스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SMIC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14나노 파운드리 기술과 관련한 설명 페이지를 삭제한 상태입니다. SMIC는 제2위 TSMC를 꿈꾸던 중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이었던 만큼 현재 중국 반도체 업계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강도 높은 규제를 앞세워 SMIC 위 반도체 장비 및 기술 확보를 압박하자 첨단 반도체 대신 구형 레거시 반도체라도 집중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입니다. 공식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과거 SMIC는 7나노 미세공정으로 반도체를 제조했다는 소문이 돌 만큼 파운드리 기술력에서 TSMC와 삼성전자를 빠르게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SMIC 위 급성장은 중국 반도체 성장을 경계하던 미국 정부가 수출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됐습니다. SMIC가 중국의 첨단 미세공정 반도체 자급체제를 구축하게 되면 인공지능 등 신사업에서 중국이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을 우려한 것입니다. 사실 반도체는 글로벌 협력이 필수적인 산업입니다. 해외 기술과 장비가 없으면 SMIC는 외국 기업과 경쟁할 수 없습니다. TSMC와 삼성은 2018년부터 7나노미터 칩을 생산하기 시작했으며 두 회사 모두 이를 위해 SMIC에는 없는 ASML 위 EUV 스캐너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적어도 5년 안에는 SMIC가 5나노미터 또는 3나노미터 칩을 생산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EUV 장비가 없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SMIC가 삼성전자와 격차를 좁히려면 적어도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 반도체 산업이 완전히 몰락의 길로 접어들자 중국 내부에서도 시진핑 정부에 대한 자성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은 미국 탓이 아니라 중국 스스로의 책임이다. 이 말은 미국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놀랍게도 중국 상해교통대의 한 교수가 한 말입니다. 주인공은 상해교통대의 후웨이 교수입니다. 후웨이 교수의 이 발언은 현재 중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미중 관계 악화의 원인으로 중국을 지목하면서 중국 스스로 고립되는 일을 자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후웨이 교수 이런 발언에 대해 중국에서 가만히 둘 리는 없습니다. 이 발언이 알려지자 애국심에 불타는 주요 매체의 용단 폭격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중국 반도체 업계에서는 후웨이 교수의 발언에 공감하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굴욕을 감수하고서라도 미중 관계를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과 일본, 네덜란드 등으로부터 고가의 반도체 장비를 제공받지 못하면 생산 라인이 멈출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중국의 반도체 장비 국산화율은 30%에도 못 미칩니다. 따라서 중국 현지에서조차 굴욕을 감수하고서라도 미중 관계를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실정인데요. 익명을 요구한 한 반도체 기업 관계자는 미국의 탄압은 부당하지만 아직 중국 반도체는 그에 맞설 역량이 없다. 제재 이후 주요 기업의 가동률이 줄줄이 하락하고 있다. 라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으면 중국 반도체 산업협회는 중국 정부가 직접 나서달라고 공개적으로 촉구했고 중국 상무부가 한국을 붙잡고 구애하고 있지만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반도체 멸망이 원인이 되어 중국 정부의 입장에 반하는 목소리를 내는 교수까지 등장하고 중국 상무부는 한국에 손을 내밀었지만 그럼에도 중국은 앞과 뒤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손을 내밀지만 뒤에서는 여전히 한국의 반도체 인력을 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최근 들어 그 수법은 아주 대담해졌습니다. 중국이 반도체 개발 분야의 고급 인력을 스카우트하기 위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대만 TSMC 등의 공장이나 사옥 앞에서 잠복까지 하면서 한국 인력들과 직접적인 접촉까지 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인데요. 중국 반도체 직원들은 퇴근 시간대에 한국 반도체 인력들에게 접근해 한국 기업에서 받는 연봉 이상의 웃돈을 제시한 뒤 함께 일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FT는 이 같은 풍경을 전하면서 반도체와 전기자동차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 첨단 기술 영역에서 한국의 전문 지식을 축적하려는 중국의 조직적 활동이 강화하고 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실제 중국의 움직임은 꽤 적극적입니다. 한국 반도체 기업 공장이나 사옥 앞에서 이른바 뻗치기를 하다가 퇴근 중인 직원들에게 접근해 이직 제안을 하는 건 기본인데요. 기존 연봉의 3에서 4배에 달하는 파격적 금여 제시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페이퍼 컴퍼니까지 동원하고 있습니다. 삼성을 비롯한 반도체 기업들은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종 업계의 다른 회사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재취업 제한 내규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회하기 위해 반도체와 무관한 명칭의 페이퍼 컴퍼니에 한국 엔지니어를 취업시킨 후 기간 제한이 풀리면 정식 채용하는 꼼수까지 쓰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으로 이직한 엔지니어 입장에선 잠재적인 첨단 기술 유출범이라는 주변 시선이 신경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생리를 잘 아는 중국 기업들이 가짜 명알까지 만들어주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저질스러운 1차 원적 꼼수를 한국은 시스템으로 방어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 엔지니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이직 및 출입국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신규 조사 기관 설립 등 대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말 한국의 협력이 절실하다면 중국은 먼저 한국과 신뢰부터 쌓아야 할 텐데요.
적어도 뻔뻔한 인재 유출부터 중단하고 나서 한국의 반도체 협력을 제한하는 게 순서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 한국인 비자 발급을 중단하며 보복을 가한 중국을 향해 한국의 삼성이 대신 시원한 복수를 하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의 너무나도 강력한 반격에 중국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요. 중국 고위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강력한 반격에 중국이 받고 있는 타격이 너무 커 한국인 비자 중단을 곧 철회하고 한국에 긴급으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직접 한국을 방문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도대체 삼성이 중국을 향해 한 시원한 복수는 무엇인지, 얼마나 강력하길래 하루아침에 이렇게 중국의 태도를 180도 바꿔놓을 수 있었는지, 중국이 한국의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 조치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한국 국민에 대한 중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주한 중국 대사관은 10일 소셜미디어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중국 국내 지시에 따라 오늘부터 주한 중국 대사관 및 총영사관은 방문, 상업무역, 관광, 의료 및 일반 개인 사정을 포함한 한국 국민 중국 방문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대사관은 상기사항은 한국이 중국에 대한 차별적인 입국 제한 조치 취소 상황에 따라 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대사관은 통지문을 통해 한국의 입국 제한 조치에 따른 보복 조치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중국 내 급격한 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해 중국발 한국행 단기 비자 발급과 항공편 추가 증편을 제한했고 중국발 입국자의 코로나19 검사도 의무화했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 등 세계 각국의 이 같은 움직임에 거듭 상응한 조치를 경고해온 중국 외교부는 한국인 단기 비자 발급에 대해 대등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 9일 일부 국가는 과학적 사실을 무시하고 중국을 겨냥한 차별적 입국 제한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단호히 반대하며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관련 조치가 나오기에 앞서 일부 중국 매체들은 한국이 중국발 입국자들에게 노란 표식을 달게 해 차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총리가 나와 중국인 관광객을 맞이한 태국과 비교된다고도 지적했는데요. 실제로 태국 부총리는 방콕 국제공항에 나와 중국인 관광객들을 직접 일일이 맞이했습니다. 9일 현지 시간 CTV와 NHK, 태국 현지 보도 등에 따르면 강력한 제로 코로나 방역 고삐를 푼 중국인들의 해외 여행길이 열린 가운데 태국 당국은 부총리까지 직접 공항에 나서서 3년 만에 태국 땅을 밟는 중국인 관광객들을 맞이했습니다. 그것도 무려 200명이나 되는 관료들을 대동해서 중국인 관광객들을 모두 환영했습니다. 아누틴 부총리와 200여 명의 관계자들은 이날 중국 남동부 샤먼발 샤먼항공 MF833편 탑승객 269명이 태국 방콕의 수완나품 국제공항에 입국하는 시간에 맞춰 행사를 열고 승객들의 화환과 작은 선물 등을 주며 입국을 환영했습니다. 공항 곳곳엔 중국과 태국은 한 가족, 태국은 언제나 우리 중국 가족을 따뜻하게 환영한다라는 현수막 등이 걸려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날 태국을 찾은 20세 중국인 여성은 인생 첫 해외여행인데 태국은 정말 좋은 나라인 것 같다 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북동부 텐진에서 온 사이먼 주도 태국 사람들의 환대가 느껴진다. 선물을 받아 매우 행복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태국이 이렇게 중국인 관광객들을 받은 지 불과 며칠 만에 태국은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밀려드는 중국인 관광객들에 의한 관광자원 훼손이 도를 넘자 태국 당국이 중국 측에 유객 중국인 관광객의 막무가내식 행동을 자제시켜 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현지 일간 더 네이션이 보도했습니다. 태국 관광청 텍은 최근 중국 국가여유국에 보낸 서한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의 무분별한 행태로 인해 산호초를 비롯한 바다 환경 훼손이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테두이 송클라 사툰주 담당 국장인 판누 워라민느는 국립공원과 사원, 바다와 산호초 군락을 찾는 유커들이 태국 법률과 규정을 지키도록 요청해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중국 국가여유국과 중국 여행사들에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판누 국장은 이어 주요 국립공원이나 관광지에서 훼손될 수 있는 자연자원과 유물 등을 만지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했다며 국립공원 관리자와 주 정부 관리들에게도 중국 관광객에 의한 관광지 훼손 주의령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태국의 돈무항 국제공항 화장실에서는 중국인 여성 관광객이 알몸을 드러낸 채 태연히 옷을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태국 당국은 이 사진을 편집해 공중질서 교육용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태국의 한 사원은 신축 화장실에 중국인 출입을 금지시켰습니다. 와드롱쿤 사원 관리인 세상에 화장실을 열었더니 사방에 온통 오물번벅이었어요. 정말 놀랐어요. 이런 광경은 처음 봐요. 전했습니다. 세면대에서 발을 씻는 중국인들 때문에 중국어 경고 푯말을 만들어 붙이겠다는 휴양지도 생겼습니다. 태국에 잇따른 중국 관광객 때리기에 중국인들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의도적인 중국 망신 주기라는 겁니다. 중국 방송 앵커는 그쪽, 태국도 반성해야 합니다. 시설이나 안내 표지가 제대로 갖춰졌다면 중국 관광객들이 그런 행동을 하진 않았을 겁니다. 라며 적반하장으로 화를 냈습니다. 어이가 없죠. 중국은 일본인에 대한 비자 발급도 중단했습니다. 일본 도쿄 주재 중국 대사관은 중국을 방문하는 일본인에 대한 일반 비자 발급을 10일부터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소수의 국가는 과학적 사실이나 자국의 감염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중국에 차별적인 입국 제한을 가하고 있다라며 우리는 이에 단호히 반대하고 대등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일반 비자는 외교와 공무, 예우 목적의 방문을 제외한 비자를 뜻합니다.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 한국보다도 더 광범위한 대응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중국의 조치에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현재 머물고 있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코로나19 대책의 일환으로 국제적인 왕래를 막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해 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야시 외무상은 중국이 코로나19 대책과는 다른 이유로 비자 발급을 제한한다는 것은 매우 유감이며 중국 측의 외교 경로로 항의하고 조치 철폐를 요구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여행업체 관계자는 10일부터 인도적 목적 이외의 중국 비자 신청은 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이러한 행태에 중국을 싫어하는 한국인의 비율은 조사 이래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10명 가운데 8명이 중국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것으로 미국 기관의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대치입니다. 29일 현지 시각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 센터는 2월부터 이달 초까지 한국, 미국, 일본 등 19개국 국민 24,525명을 상대로 중국에 대한 이미지를 조사한 결과 한국인 80%, 미국인 82%가 중국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반중 여론이 87%로 19개국 중 가장 높았고 오스트레일리아와 스웨덴이 각각 86%, 83%로 뒤를 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삼성이 해냈습니다. 마치 중국의 보복 조치에 대한 반격이라도 가하듯 중국을 한 방에 초토화시켜버렸습니다. 삼성은 중국에 있는 삼성의 선전 통신장비 공장, 텐진 스마트폰 공장, 후이저우 스마트폰 공장뿐만 아닐 수저우 PC 공장, 그리고 최근에는 우시와 장춘에 있던 중국 배터리팩 공장 2곳을 철수시키더니 저장속 닝보시에 있던 현지 법인까지 폐쇄해버렸습니다. 너무나 한순간에 내린 파격적인 결단이라 중국은 어찌할 줄을 몰라 하고 있는데요. 삼성을 시작으로 한국 대기업들이 중국 반격에 총출동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중국에 있던 에뛰드하우스 600개 오프라인 매장을 전부 철수시켜버렸고 현대차도 베이징 1공장을 매각해버리는가 하면 LG전자는 중국 텐진, 쿤산, 선양 3곳의 사업장을 철수하는 과감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번에 한국이 중국에 이렇게까지 열받으며 강력히 반격하고 있는 것은 중국이 한국을 가장 만만하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 독일, 한국, 일본, 인도 등 12개가 넘는 국가가
중국에서 오는 승객들에게 탑승 전 코로나19 검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불필요한 중국 여행을 자제하라는 권고도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중국은 한국을 첫 타깃으로 삼아 가장 먼저 보복을 시행했습니다. 중국 학계는 이를 두고 한국은 중국의 대항 수단이 제한된 쉬운 타깃이기 때문이란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시에농 중국인민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1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SCMP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중국의 이웃국가로 경제적으로 중국의 상당 부분 기대고 있기 때문에 쉬운 타깃으로 여겨졌을 것이라며 중국의 인내심은 상대 국가에 따라 천차만별인데 미국이 아주 심하게 중국을 홀대할 때 보복한다면 한국은 아주 조금만 거슬러도 곧바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알프레드 우 싱가폴 국립대의 리콴 유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한국이 중국의 자국 내 선전을 위한 본보기로 낙점됐다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우 교수는 중국은 지금 인민들에게 매우 터프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응하는 것은 전형적인 중국의 외교적 행동인데 앞으로 다른 나라에도 추가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있는 대목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주한 중국 대사관은 10일 소셜미디어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중국 국내 지시에 따라 오늘부터 주한 중국 대사관 및 총영사관은 방문, 상업무역, 관광, 의료 및 일반 개인 사정을 포함한 한국 국민 중국 방문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